그 입으로 아빠라고 불러봐 더 크게. 내 주인이 누군지 세상이 다 알도록. 김선재의 눈에 민세리는 딸이 아닙니다. 오직 민강 유통을 집어삼킬 황금 열쇠이자 욕망의 재물일 뿐이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는 이 핏줄이 사실은 제 목을 겨누는 칼날이라는 것을요. 남의 자식을 위해 제 새끼를 죽인 민경채, 그리고 가짜 핏줄에 눈멀어 제 발로 지옥에 걸어가는 김선재. 이 역겨운 아빠 놀이의 끝에서 과연 누가 피를 토하며 무너지게 될까요? 20년을 속여온 핏줄의 저주,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재의 손이 세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죠.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선재는 세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에르메스 가방, 샤넬 드레스, 까르띠에 시계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마치 동물원에서 원숭이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그는 명품들을 세리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야, 세리야. 선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끈적끈적한 독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세리의 볼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빼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정말요, 아저씨?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 때문이 아니었어요. 역겨움을 참느라 목구멍이 조여왔기 때문이었죠. 선재는 그걸 감격의 떨림으로 착각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야. 아빠라고 불러. 선재는 의자를 끌어당겨 세리 옆에 바짝 앉았어요. 그의 숨결이 세리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위스키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였죠. 세리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빠. 단 2글자를 뱉는데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선재는 이 한마디에 취한 듯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찾아 헤맨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황홀한 표정이었죠. 그래, 내 딸, 내 핏줄. 선재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백설이와 민세리의 모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그는 이 종이를 마치 성경책처럼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봐, 여기 과학이 증명하잖아. 넌 백설이의 딸이고 백설이는 내 여자였어. 그러니까 넌 내 딸이야. 선재의 논리는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망상을 진실로 굳게 믿고 있었죠. 20년 전 백설이와 잠깐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확신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민경채 그 여자는 가짜야. 민두식도 가짜고 진짜는 나야. 선재는 세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세리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백설이가 미리 가르쳐준 대로였어요. 선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라고, 그래야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었죠. 세리는 핸드백 안에 숨겨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빌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어. 너와 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선재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세상의 왕이 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경채를 쫓아내고 나면 민강유통은 우리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민경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선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경채야. 나 선재야. 전화기 너머로 경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 일이야? 용건만 간단히 말해. 세리가 내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 이제 그만 방 빼. 경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분노를 참느라 애쓰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무슨 개소리야? 세리는 내 딸이야. 선재는 세리를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줘. 세리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추하게 굴지 말고 나가요.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세리의 눈은 선재를 경멸로 가득 차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선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들었지? 세리도 널 싫어해. 경채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민세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재가 더 신나서 떠들어댔죠. 핏줄은 속일 수 없어. 세리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경채의 울부짖음이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재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세리는 재빨리 일어서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세리는 세면대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백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음 완료. 이 인간 진짜 미쳤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조금만 더 참아. 세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가짜 미소를 만들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선재가 와인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배를 들자 내 딸. 선재는 세리에게도 와인을 건넸습니다. 붉은 와인이 피처럼 보였어요. 내일 이사회가 있어. 거기서 널 공식적으로 내 딸로 발표할 거야. 선재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벌써 머릿속으로 민강유통의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를 발판 삼아서 말이죠. 그리고 민경채는 완전히 끝장낼 거야. 선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경채의 비리를 담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비리도 함께 섞여 있다는 걸 그는 몰랐죠. 세리가 이미 사진으로 찍어 백설이에게 보낸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세리의 칭찬에 선재는 더욱 들떴습니다. 그는 세리를 껴안으려 했어요. 세리는 재빨리 핸드백을 집어들며 피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당연하지. 내 딸이 피곤하다는데. 선재는 아쉬워하면서도 세리를 보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세리는 무너져 내릴 듯 벽에 기댔어요. 오늘 밤의 연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한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백설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보낸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내 딸아. 이제 시작이야. 백설이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경채와 백미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내일 아침 이 폭탄이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경채는 물론 김선재마저도. 갈색 서류 봉투가 경채의 얼굴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내가 죽인 아이가 누군지는 알고 지옥에 가야 할 것 같아서. 서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강유통 상무실의 무거운 침묵이
두 여자를 감쌌어요. 경채는 주주총회 준비로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경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죠. 그녀는 천천히 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진실을 알려주러 왔을 뿐이야. 경채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녀는 봉투를 발로 차버리려 했습니다. 이딴 걸로 사기치지 마. 그때 서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경채와 백미소, 유전자 일치 99.9%. 경채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미소라는 이름에 온몸이 경직됐어요. 그 이름은 경채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었죠. 4년 전 자살한 그 아이. 세리를 괴롭혔다고 알려진 가해자. 무슨 헛소리를. 경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여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죠. 안에는 친자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함께 있었어요. 경채의 눈동자가 빠르게 서류를 훑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건 가짜야. 경채가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류에 적힌 병원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20년 전 세리를 낳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서리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공 실장 기억나? 내 충실한 부하였지.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 실장은 작년에 갑자기 사라진 비서였어요. 경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공 실장이 다 털어놨어. 20년 전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까지. 경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짓말이야. 하지만 경채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4년 전 학교 옥상, 떨어지기 직전 미소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건 거울 속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세리는 내 딸이야. 서리의 목소리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몰아간 미소가 내 친딸이고. 경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죠. 미소를 때리던 자신의 손, 가해자라고 몰아붙이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미소에 울먹이는 얼굴. 엄마, 저 정말 안 했어요. 미소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소가 가해자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몰아붙였죠. 근본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세리를. 자신이 미소에게 퍼부었던 욕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근본 없는 것. 자신의 친딸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경채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액이 올라왔어요.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렸죠. 서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남의 자식을 지키려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를 죽인 거야. 서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경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채는 바닥을 긁으며 몸부림쳤어요.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바닥을 핥히었죠.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미소야. 우리 미소. 경채가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미소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얀 교복을 입은 미소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나 여기 있어. 환청이 들렸습니다. 경채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미소는 이미 4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서리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야. 매일매일 내가 죽인 딸 생각하며 살아. 서리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경채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울부짖었어요. 미소야,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경채의 비명만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가 경채의 눈물에 젖어갔어요. 경채는 과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녀는 목을 움켜잡고 헐떡거렸습니다. 살려줘. 누가?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채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죠. 밖에서는 서리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로 민강유통 건물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죠. 미소야, 엄마가 첫 번째 복수를 끝냈어. 서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고 나갔어요.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죠. 한편 경채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에 번져 있었어요. 명품 정장은 구겨져 있었죠. 한때 민강유통의 여왕이었던 경채는 이제 초라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이 가짜였다는 걸, 그리고 진짜 자신의 딸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걸. 이보다 더한 지옥이 또 있을까요? 경채는 이미 살아있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채의 손톱이 박스를 찢어발겼습니다. 피가 손가락 끝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소야, 미소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집으로 돌아온 경채는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명품 정장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창고로 뛰어들어갔습니다. 4년 전 압수했던 미소의 물건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먼지가 자욱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채는 그 박스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딸의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진짜 자신의 딸 미소의 흔적이요. 첫 번째 박스에서 교복이 나왔습니다. 하얀 셔츠에 감색 치마였어요. 경채는 그 옷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옷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미소가 좋아했던 향수였죠. 이 옷을 입고 죽었구나. 경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교복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하얀 셔츠를 적셨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어요. 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2020년 3월 15일.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진짜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경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미소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 집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고 있었던 거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0년 5월 7일. 오늘도 세리가 나를 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경채 아줌마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경채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미소가 울면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하지만 경채는 미소의 뺨을 때렸죠. 감히 우리 세리를 모함해?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세리, 남의 딸을 우리 세리라고 부르며 진짜 자신의 딸을 때렸던 거예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쓴 글이었어요. 2020년 8월 19일.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요. 엄마, 만약 엄마가 이 글을 본다면 알아주세요.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고. 경채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소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너무 세게 껴안은 나머지 일기장이 찢어졌습니다. 경채는 찢어진 종이를 주워 모으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안 돼. 이것마저 망가지면 안 돼. 그때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미소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16살의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채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소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다는 걸. 코 모양도 입술 모양도 자신을 닮았다는 걸. 어떻게 몰랐을까? 경채는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미소의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어. 그때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나 안 믿어줬어? 경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미소가 서 있었어요. 하얀 교복을 입은 미소가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죠. 물론 환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채에게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미소야, 거기 있구나. 엄마가 잘못했어. 경채가 허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미소의 환영은 사라졌어요. 돌아와. 제발 돌아와. 경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울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리의 방이 보였습니다. 경채는 비틀거리며 세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방이었죠. 명품으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것이었는데. 경채는 세리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화장품을 바닥에 쏟아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녀는 세리의 사진을 찢어발겼습니다. 액자를 깨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손을 베었지만 계속했습니다. 내 딸 돌려줘. 미소 돌려줘. 그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사였어요. 집사는 경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부인,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경채는 집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미소 어디 있어? 미소 데려와. 경채는 집사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의 물건들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은 게 없었죠. 왜냐하면 4년 전에 대부분 버렸으니까요. 다 버렸어. 내가 다 버렸어. 경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저 딸을 잃은 불쌍한 어머니일 뿐이었죠. 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선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덮지만 않았어도 미소는 살았어. 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쳤어요. 뭔 소리야? 미친 여자. 선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채는 핸드폰을 벽에 던졌어요.
핸드폰이 산산조각이 났죠. 그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미소가 죽었던 그곳, 학교 옥상. 거기 가면 미소를 만날 수 있을까? 경채는 집을 나섰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찢어진 채였죠. 한때 민강 유통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미친 사람이 되어 거리를 헤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경채는 학교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담을 넘었어요. 손에 상처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미소가 죽었던 그곳에 가는 것. 그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이었어요. 그녀는 멀리서 경채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아무도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경채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펜이 선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리가 던진 펜이었죠. 아저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아저씨 딸이에요? 선재의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경채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선재는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샴페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호적 등록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그는 이제 자신의 세상이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공식적으로 널 내 딸로 호적에 올릴 거야. 선재는 서류를 세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함께 있었어요. 민강유통 주식의 절반을 세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선재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펜을 집어들었다가 선재를 향해 던졌던 거죠.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리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세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어요. 넌 내 핏줄이야. 유전자 검사도 했잖아. 선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백설이와 민세리의 모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였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세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설이는 내 여자였어. 그러니까 넌 내 딸이야. 선재가 소리쳤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어요. 하지만 세리는 코웃음을 쳤죠. 아저씨, 혹시 유전자 검사 직접 해봤어요? 아니죠? 그냥 망상이잖아요. 선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죠. 그저 백설이와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왜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설이 엄마가 시켰거든요.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세리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선재가 한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저씨가 경채 아줌마 배신하고 회사 빼앗으려는 것도 다 녹음했어요. 선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핏줄이면 뭐해요? 아저씨 거지잖아요. 세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지. 선재가 평생 듣기 싫어했던 단어였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래서 더욱 돈과 권력에 집착했던 겁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진짜 돈이 있죠.
아저씨처럼 남의 것이나 빼앗으려는 도둑이 아니라 세리는 선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요. 설이 엄마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 배신했다면서요? 역겨워요. 선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리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죠. 하지만 세리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턱을 들고 선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때려봐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선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세리를 때릴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럼 모든 게 끝나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설이가 미리 불러놓은 기자들이었어요. 김선재 씨, 미성년자를 위협하는 겁니까? 민강유통법무팀장이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선재는 당황해서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세리에게 손을 들었던 장면이 모두 찍혔거든요. 아니, 이건 오해야. 선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연기였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무서워요. 이 아저씨가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선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야. 이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선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기자들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선재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았죠. 김선재 씨, 해명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애는 내 딸이야. 그러나 그의 외침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었어요.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니 더욱 끔찍한 일이었죠. 세리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설이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설이가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리는 차에 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선재가 보였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발악하는 선재가 이제 저 인간도 끝이네요. 세리가 말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남겨진 선재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 딸, 내 핏줄. 선재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가 핏줄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동안 모든 걸 잃은 거죠.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선재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민강유통법무팀장,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그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선재는 텅 빈 호텔방에 홀로 남겨졌어요. 샴페인은 그대로 있었고 서류는 찢어져 있었죠.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내가 키워줬는데. 하지만 사실 그는 세리를 키운 적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핏줄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동결되어 있었죠. 회사에서도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럴 수가. 선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었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펜이 선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리가 던진 펜이었죠. 아저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아저씨 딸이에요? 선재의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경채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선재는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샴페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호적 등록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그는 이제 자신의 세상이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공식적으로 널 내 딸로 호적에 올릴 거야. 선재는 서류를 세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함께 있었어요. 민강유통 주식의 절반을 세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선재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펜을 집어들었다가 선재를 향해 던졌던 거죠.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리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세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어요. 넌 내 핏줄이야. 유전자 검사도 했잖아. 선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백설이와 민세리의 모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였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세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설이는 내 여자였어. 그러니까 넌 내 딸이야. 선재가 소리쳤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어요. 하지만 세리는 코웃음을 쳤죠. 아저씨, 혹시 유전자 검사 직접 해봤어요? 아니죠? 그냥 망상이잖아요. 선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죠. 그저 백설이와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왜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설이 엄마가 시켰거든요.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세리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선재가 한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저씨가 경채 아줌마 배신하고 회사 빼앗으려는 것도 다 녹음했어요. 선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핏줄이면 뭐해요? 아저씨 거지잖아요. 세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지. 선재가 평생 듣기 싫어했던 단어였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래서 더욱 돈과 권력에 집착했던 겁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진짜 돈이 있죠. 아저씨처럼 남의 것이나 빼앗으려는 도둑이 아니라. 세리는 선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요. 설이 엄마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 배신했다면서요? 역겨워요. 선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리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죠. 하지만 세리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턱을 들고 선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때려봐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선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세리를 때릴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럼 모든 게 끝나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설이가 미리 불러놓은 기자들이었어요. 김선재 씨, 미성년자를 위협하는 겁니까? 민강유통 법무팀장이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선재는 당황해서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세리에게 손을 들었던 장면이 모두 찍혔거든요. 아니, 이건 오해야. 선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연기였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무서워요. 이 아저씨가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선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야. 이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선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기자들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선재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았죠. 김선재 씨, 해명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애는 내 딸이야. 그러나 그의 외침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었어요.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니 더욱 끔찍한 일이었죠. 세리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서리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서리가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리는 차에 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선재가 보였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발악하는 선재가 이제 저 인간도 끝이네요. 세리가 말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남겨진 선재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 딸, 내 핏줄. 선재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가 핏줄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동안 모든 걸 잃은 거죠.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선재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민강유통법무팀장,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그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선재는 텅 빈 호텔방에 홀로 남겨졌어요. 샴페인은 그대로 있었고 서류는 찢어져 있었죠.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내가 키워줬는데. 하지만 사실 그는 세리를 키운 적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핏줄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동결되어 있었죠. 회사에서도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럴 수가. 선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었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니터 화면 속에서 경채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죠. 서리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은 너무 쉬운 도망이야. 서리의 서재였습니다. 벽면 전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채의 집, 선재의 호텔, 회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죠. 서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수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병동의 경채는 이미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져 있었고 손톱은 다 부러져 있었죠. 하얀 병원복은 피와 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어요. 미소야, 미소야. 엄마 여기 있어.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지만
경채는 먹지 않았습니다. 벌써 3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이제 해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살아서 매일매일 내 딸이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씹어삼켜 서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의 사진을 꺼내 어루만졌어요. 액자 속 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른 화면에는 선재가 나왔어요. 그는 작은 원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언론의 추적을 피해 도망친 거였죠.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벌써 기자들이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선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계좌를 확인하는 거였죠. 하지만 잔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비자금을 빼돌려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모든 계좌가 동결된 상태였어요. 젠장. 선재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피가 났지만 계속 쳤죠. 왜냐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선재 씨,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선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결국 잡히고 만 거였죠. 그는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거든요. 김선재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선재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끌려가면서 소리쳤죠. 이건 함정이야. 백설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세리가 녹음한 파일, 사진, 서류들. 모든 게 선재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서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붉은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죠. 그때 누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스텔라 장이었어요. 그녀는 경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게 인과응보군요. 스텔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죽은 미소가 자신의 진짜 손녀였다는 것을. 그래서 민가를 완전히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민강 유통은 끝이에요. 스텔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주식 매각 계약서였어요. 민강 유통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이었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때 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민두식 회장이었어요.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죠. 사실 그는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두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며느리와 사위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서리는 미소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꽃을 들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이었죠. 납골당은 조용했습니다. 서리는 미소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소야, 엄마가 이제 거의 다 끝냈어.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슬픈 일이었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곧 갈게. 서리는 위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경채는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계속 나타났어요.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미소가. 엄마,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미워했어?
경채는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환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미소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채가 그동안 짓밟았던 사람들이 모두 나타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 너 같은 악마는 지옥에 가야 해. 경채는 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녀는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았습니다.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죠. 선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는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경찰을 배신한 것, 미성년자를 위협한 것, 모든 게 드러났어요.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서리는 세리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친딸이었죠. 비록 괴물처럼 자랐지만 그래도 딸은 딸이었어요. 아직이야. 한 사람이 더 남았어. 서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두식이었어요. 회장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두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끝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미소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지옥은 이제 시작이야. 서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경채와 선재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삶. 그게 그들이 받을 벌이었죠. 모든 복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두식이 직접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